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거함에 따라 법무부가 국회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모레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라며 찬성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정권이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 눈에는 검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하며 릴레이 양자회담에 나섰습니다. 학원 등의 문제를 판 현직 교사 가운데 24명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기고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사 4명을 고소했습니다. 한 차례 도주한 뒤 붙잡히고 탈옥을 계획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1,300억 원에 육박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송부한 이 대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하며 릴레이 양자회담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 스리랑카와 산마리노, 부룬디 등 9개 나라 정상들과 차례로 만났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뉴욕을 엑스포 유치의 베이스 캠프로 삼고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유엔 무대는 엑스포 총력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상임 이사국 정상들이 대부분 불참하면서 국제사회의 분열만 더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물기구로 전락한 유엔 안보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임 이사국 수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전범 혐의를 받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지난달 브릭스에서 개발도상국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중국 시진핑 주석은 물론 프랑스, 영국 정상도 각자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알렸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최고 지도자 참석 여부가 총회 성공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며 다자외교 무용론을 반박했습니다. A multipolar world is emerging. And multipolarity can be a factor of equilibrium, but it can also lead to escalating tensions, fragmentation, and worse. So to bring our multipolar world together. 대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이란 등 러시아 공개 지지에 나선 국가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이번 유엔 총회에 5년 연속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연설 순서는 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10번째로 김성 유엔 대사가 발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위협을 우려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come 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 which is of course objectively not a good development. But this does not relieve us from the necessity to talk to them. 사실상 식물기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유엔 안보리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미국 주도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유엔 안보리가 더 광범위해야 한다며 상임이사국에 일본, 인도, 독일 등 대여섯 개 나라를 추가해 중국, 러시아 영향력을 축소하는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마치고 9월 18일 새벽 국경역인 두만강역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와 러시아 정부, 인민들과의 친선의 유대를 더 두터이 하고 북러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놨다고 칭송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자이크 벽화를 평양의 주요 장소에 설치하면서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 모자이크 벽화가 평양 특권층 학교인 만경대 혁명학원에 설치됐고 지난 17일 준공식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자이크 벽화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도구로 쓰였는데 김 위원장 모자이크 벽화가 평양에 설치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도주를 시도했다며 질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김봉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로 판단한 김 전 회장 혐의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김 전 회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뒤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횡령한 돈만 999억 원에 달하고 끼친 피해를 모두 합치면 1258억 원에 이르는데도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전 회장 오른팔로 불리며 횡령 범죄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 이사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동안 김봉현 전 회장이 여러 번 도주를 시도했잖아요. 그 부분도 양형에 고려가 됐습니까? 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 전 회장이 공범을 장기 도피시켰을 뿐 아니라 스스로 보석 조건을 어기고 도주하거나 항소심 재판 도중 다시 탈옥을 계획하는 등 죄가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해 11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고요. 2심 재판을 받던 중에는 구치소 동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진짜 도주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탈옥 계획서를 보면 실행할 생각이 있던 게 분명하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원심이 양측 주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양형도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온라인 공간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지난 7월 신림역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며 살인을 예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남성 최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최 씨의 범행으로 세금으로 충당한 경찰력 투입 비용 등이 모두 4,300여만 원에 달한다고 집계해서 이를 최 씨에게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최 씨를 시작으로 다른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입시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판 현직 교사 가운데 24명이 실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 뒤에 그다음에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를 했으면 수능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적발된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적발된 교사는 24명입니다. 학원 등의 문항을 만들어 판 뒤에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4명, 그리고 이들 중 2명을 포함한 교사 22명은 출제위원 참여 뒤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도 있었고 억대의 돈을 받은 교사도 다수였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긴 채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4명은 수능 업무 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4명 중 3명은 수능과 모의평가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의평가에만 참여했는데 출제위원으로 일하려면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도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뒤에 사교육 업체의 문제를 판 22명에 대해선 출제위원으로서 비밀 유지 의무 서약과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폰수수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업체 21곳, 이 중에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되는데요. 이 업체들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능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안으로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사교육업체가 병역 특례 업체로 지정이 돼서 전문 연구위원에게 킬러 문항을 내게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네, 이 해당 업체는 정보 처리와 교육 그리고 정보 서비스 업종에 등록돼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병역 특례 업체로 지정됐고 석박사급 전문 연구 요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석박사들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하게 했던 겁니다. 교육부는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킬러 문항을 만든 전문 요원은 60일 정도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 의뢰 조치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비슷한 업체를 전수조사했는데 문제가 된 업체는 이곳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사교육 관련 모든 업체들은 병역 특례 업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사교육업체로부터 영리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자진 신고한 교사 322명에 대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유한 출제위원 명단을 대조한 1차 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영리행위 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추가 제보 등에 따라서 더 적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덥고 습한 날씨로 전력 수요가 많았지만 전력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이 전력 수급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7월의 기록적인 장마와 8월 무더위 속에 지난달 7일 오후 5시 전력 수요가 절정을 기록했습니다. 93.6기가와트로 역대 여름철 전력 수요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확보된 전력 공급 능력이 104.3기가와트로 지난해 피크 때보다 4.6기가와트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예비 전력도 10.7기가와트로 지난해보다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피크 당시 발전원별 기여도를 보면 원전과 태양광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습니다. 다만 태양광은 날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저전원인 원자력의 확보가 중요한데 올여름 피크 때는 지난해 말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가 가세해 21기의 원전이 역대 여름철 최대 발전량을 기록했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만 태양광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통에는 굉장히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죠. 먼저 우리가 이제 늘 있는 보아를 기저보아라고 그러는데 하루 24시간 늘 있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기저보아는 원전이 담당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말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39%로 직전 달보다 0.04%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각각 0.04%포인트와 0.03%포인트씩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7월 말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율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분기 말 은행의 연체, 부실채권 상매각이 집중되는 데서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제거하고 또 법무부가 이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국회의장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이르면 21일, 그러니까 모레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같은 날 함께 표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이었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 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찬성이 139표로 반대 138표보다 한 표 많았지만 과반인 149표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고 영장은 자동 기각됐습니다.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당대표 개인비리 영장 청구를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싸늘한 눈길을 보고 표결하라고 압박했고, 야당은 총리 해임 건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정권은 법치를 말하고 있지만 국민 눈엔 검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례없는 비리 의혹은 앞으로 정치권 부정부패에 대한 사법 처리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서만 합니다. 당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 사고의 오류입니다.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 동의안 표결에 임하길 바랍니다.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합니다.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쇄신입니다. 이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주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단식을 병원에 입원 중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혹시 병원에 다녀오셨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지금 면회는 안 되고요. 예. 지금 사람들은 저 단식이 언제까지일까가 예, 단식이 언제까지 세간의 관심사인데 계속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가장 오랫동안 봐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5년 되었는데요. 예, 그랬군요. 예. 지금 단식하는 거는 그냥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라든지 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방탄 단식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잘못되고 가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통해서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누군가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뜻을 담아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단식을 하는 거고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린다고 해서 될 거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의 어떤 최소한의 성에 있는 변화된 그런 응답이 태도가 있지 않은 한은 본인이 정말 죽을 각오라고 하는 단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계속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들리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넘어왔고요, 국회로. 그러면 내일 모레, 그러니까 21일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재가가 됐다면 보통 예. 대통령 재가 끝나면 국회로 송부하는데 뭐 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오늘 보내면 이제 내일 본회의 때 보고가 되면 이제 본회의 보고 이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제 표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모레 하는 것이 맞죠. 그래, 그 목요일 아니면 또 25일 이야기하는 분도 있던데. 그러니까 별도로 그런데 굳이 21일 날 예. 표결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이제 표결을 할 가능성이 표결을 무조건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아마 그 이제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장기간 단식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지금 정치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면 예. 이 가결해야 된다는 이런 당내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네.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예. 또 이재명 대표께서 구성하신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31명의 의원님들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밝힌 적이 있거든요. 예. 이런 이제까지 어떤 과정을 본다면 그 체포동의안 처리에 저는 민주당이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네. 표결에 임하는 것이 맞지만 네. 어저께 그 박강원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우려했듯이 예. 이것이 부결되면 방탄이고 예. 가결되면 당 내부 분열이다. 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의결 정족수만 채운 후에 예. 뭐 집단 퇴장하는 것도 민주당이 뭐 좀 고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집단 퇴장 해봅니다. 가능성도 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이 167석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최근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 분위기부터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 분위기는 부결로 지금 흐르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태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국힘도 나름대로 꽤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저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한번 읽어봐야 된다. 네. 심지어 저희 당 의원들조차도 읽어보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요. 예. 이걸 읽어보면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산무예요. 산무요? 예, 첫째는 예. 어디 구석에도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술에 혐의가 네,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구석에도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든지 백현동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취득한 흔적이 없습니다. 예. 세 번째로 어느 구석에도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없는 이 사건을 예. 야당 대표를 구속시킬 만큼 이게 중대한 범죄냐? 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근데 구속해 달라고 예.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범죄인가 아닌가, 예. 죄인가 아닌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재명 예. 대표가 이익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검찰이 증거를 제시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은 예. 결론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무리하게 야당 대표를 엮어서 구속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예. 이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태규 의원님은요? 저는 그 안민석 의원님께서 예. 저도 이제 체포동의안 뭐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적어도 제가 듣기로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뇌물수수죄로 네.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게 배임과 제3자 뇌물죄거든요. 예. 이거는 본인이 직접 돈을 받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네. 있다. 이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그래서 예. 배임죄와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영장이 청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굉장히 내용이 부실하고
그 물증이나 이런 것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 예.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께서 당당하게 가결을 요청하셔가지고 예.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걸 입증한다면 예.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모든 부분을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 혐의가 없고 증거도 없고 부당한 영장 청구라면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니까 가서 당당하게 영장실질 심사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에요? 증거 없이 네. 진술밖에 없어요. 예. 그것도 일방적인 진술이고,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예. 본인의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약점이 있는 기업인을 가지고 검찰이 조사를 하면은 네. 어떤 기업인들 예. 검사가 원하는 대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한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겠다, 영장 청구를 했다. 이게 의원들도요, 양식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6표를 얻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123표, 네. 국힘에다가 무소속 표까지 하면 예. 123표고 네. 거기에서 저희들 표를 26표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래야지 149표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 민주당 의원님들이 예. 이건 뭐 이재명 대표하고 뭐 원한에 지지 않는 이상은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자당의 대표가 이건 분명히 구속돼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예. 누가 이 재물을 예. 갖다 바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하게 되면 부결이 될 것이다. 부결이 될 그리고 것이다. 내일 이제 일종의 중앙위원회 수준의 네. 그 총회가 예. 내일 오후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 회의에서 회의에서 저는 당론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당론으로 부결시키자라는 되면은 지금 나름대로 좀 고민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홀가분하게 부결표를 던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 저는 이거 당연히 예.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으면은 당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핵심은 야당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구속시키려고 한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우리가 표결하는 과정에서 부결할 것인지 가결할 것인지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는 당이라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역풍을 크다랗게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일단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서 의원들이 부담 없이 투표하게 할 수도 있다. 이태규 의원님은 그냥 모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부분에서 가장 지금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예. 결국은 이제 이탈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네. 혹시라도 그 부분이 초과가 돼서 정말 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래서 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면 예. 내가 당장에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예. 회기 중에라도 영장이 청구가 되면 내가 가결을 요청해서 당당하게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 말과 하나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차라리 가결시켜 달라. 이렇게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당하게 법원으로 나가시면 네. 저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다시 볼 수 있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재명 가운데요. 대표를 많은 생각을 하실 줄은 몰랐고요. 예. 가결,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이러한 수순이 국힘이 원하는 것이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그런 의지가 예.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가 저는 시그널이 네. 이미 와 있는 상태에서 예. 일련의 국힘이나 보수 언론에서 네.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네. 저희들이 이 프레임에 말려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개딸로 불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들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결 인증 릴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인증 릴레이 놓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계속 또 압박을 할 거고 지금 그 인증에 응하는 의원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밟기.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께서 6월 달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가결시켜주라.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대표로서는 알리바이가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이재명 대표를 되게 아끼는 당원들이 있죠. 근데 이번만이 아니고 표결이 있을 때마다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하는 행동이고 뭐 본인들의 의지대로 본인들의 대표자가 표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권자의 어떤 무기인 거죠. 저는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다른 방향의 문자도 있어요. 일단 무기명 투표라서 의원들이 참고는 하겠지만 저희도 사실은 의원들의 본심은 잘 모르고 자, 강성 지지층들의 모임 커뮤니티에 부결 인증 릴레이를 올리고 있다는 혹시 안 의원님도 들으셨나요? 들었는데 저한테는 안 왔고요. 아까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님 같은 비명계 의원님이나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내부 총질했던 의원님들한테는 아마 그 지지자들이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님 하신 저런 말씀은 저거 번역기만 돌리면은 국힘 쪽에서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찌해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내부 총질을 난사하시는지 유감스럽고요. 이제는 당의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저러한 내부 총질을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저희들 지지자들은 부결시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의원들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고 당의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 지지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부결이라는 주장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국힘 지지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또 가결시키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문자가 들어와요. 가결시켜달라는. 그분들 통화해 보면은 다 국힘 지지자들이에요. 국힘 지지자들은 가결시키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근데 왜 우리 개딸들이나 우리의 지지자들이 부결시키라는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됩니까? 그건 당연한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요. 정치적 올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부결이 되면 방탄, 가결이 되면 분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거나 또 방탄정당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어떤 올감이 아니냐. 거기에 걸려들 만큼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박범계 의원님은 이제 아가리에 우리 대표를 저들이 아가리에 넣을 그런 이제 물론 이제 과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지금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이미 제가 지금 계속 오늘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라는 하명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박광원 대표님의 말씀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전체로 동의하는데 단지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던 말이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이재명 대표의 그건 의지였고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프레임 저쪽에 쳐놓은 프레임에 들어갈 수는 없다. 저는 자, 지금 조홍천 의원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6월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결해 주라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직 6월 이후로 이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국회에서 국민 앞에 분명히 공개적으로 선언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단식 중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와도 본인 입장을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땐 전원을 통해서 전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자기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들이 거기에 병원에 많이 있을 텐데 내 입장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한 거 부분을 지키는 것이 저는 이제 정치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양심을 공개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거. 저는 이것이 정말 공포 정치고 저는 폭력 정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부결해 주세요 하는데 응답을 안 한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그것이
전체 당원이 아니라 아주 강성 팬덤 세력에 의해서 당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홍위병 정치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민주주의 측면에서 위험한 행태고 반드시 막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 지금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검찰 독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요. 예. 정치가 있습니까?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어찌하여 야당 대표가 20일 동안 단식을 하는데 그 단식 농성장에 여당 쪽에서 대통령 쪽에서 어느 한 사람도 방문해서 네. 단식을 만류하지 않는 이러한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 실종됐어요. 그 자리에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주의 원칙, 의원의 양심, 이거 정말 한간 소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야당 대표가 잡혀가느냐 마느냐 이러한 절박한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양심, 민주주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한간 소리라고 저는 보고 저는 있습니다. 예. 네, 할게요. 개딸 이런 분들이 지배하는 정당의 위험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 부분을 단식으로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딸의 정의가 뭔지는 아세요? 자, 잠시만요. 개딸의 정의가 뭔지는 아세요? 잠시만요. 예. 아니 스스로 개혁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행태가 그들을 개혁입니까? 폄하하지 마십시오. 네. 그들은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알겠습니다. 가지고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 잠시만요. 개딸을 혐오하거나 악마화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잠시만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하죠. 그분들의 행태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오늘 서울에 와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면담이 시작되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단식을 만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만류한다면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서 서울 오시는 건 아니고요. 아, 예, 앞서 잠시 후 말씀드렸잖아요. 5시에 9.19 뭐 저도 그 공동선언. 행사에 예. 가는데 예. 이제 5년 전에 9.19 평양에서 이제 두 정상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5주년 기념식을 하러 오시는데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에서 단식 중에 계시니까 예.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방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 방문하셔서 단식을 간곡히 만류하고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실 거예요. 그러나 예.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지금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것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예. 물론 모양새야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만류하고 네. 단식을 푸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고 일반적인 정치의 그림이겠지만은 예. 아마도 제가 예. 볼 때는 문 전 대통령께서 만류한다고 해서 중단할 단식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에 방문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방문을 하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해서 단식을 좀 중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연히 오랫동안 지금 장시간 단식을 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단식을 만류하는 건 지금 당연한데 그거 외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겠죠. 네, 그렇군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방금 병원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현장 잠깐 보여주세요. 네, 비공개 면담에는 앞서 잠깐 보였었죠. 윤건영 의원, 또 당대표 비서실장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이 함께 배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기자들에게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장 화면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면담,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그 중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방문하고 있는 화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화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방문하고 어떤 메시지가 오갈지 상당히 지금 궁금한데요.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 또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병문안 관련한 소식이 속보 들어오면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연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전임 정부 탄압하기 위한 조작된 감사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직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인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9일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할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버튼 한번 누르면 착착착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감사원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자극적인 말 몇 개를 뽑아내서 마치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걸 청와대가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던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청와대가 국토부나 통계청이나 어디에도 그런 지시나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감사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도 지냈으니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될 시간이다. 국민의힘은 그런 입장이네요. 저는 김의겸 의원께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고요. 감사원 감사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서류 보고 그냥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서류를 갖다 놓고 그 진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다 읽어보고 그 본인이 그 진술에 동의하면 이제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 결과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감사다, 무슨 과장 확대해서 이런 감사가 존재하기 굉장히 어렵고 더구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가 조작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실 적에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그 소주성 문제 때문에 그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그 소주성의 경제 효과가 90%나 된다. 이런 이제 황당한 말씀도 하셨고요. 또 그때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정말 모든 서민들과 청년들이 절망하는 그 시점에 관련 주무장관이 인상률이 1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다 조작된 통계 기반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사실이고 감사원에서 충분한 물증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중간감사 결과인데 부동산 통계, 고용 통계, 또 소득 통계를 다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의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야비한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어도 통계 조작을 했다. 어느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주택 정책의 오류는 있었죠. 그러나 그 오류하고 그 오류를 덮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적인 조작을 했다. 그것도 청와대가 마치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이거는 기소가 돼도요. 법정에서 무죄가 될 사안인데 그러나 프레임을 통계를 조작했다는 걸로 씌우는 이제 야비한 정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한심한 정치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추석 앞두고서 물가가 마트 한번 가보십시오. 며칠 전에 제 집사람하고 마트를 갔더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추석 물가 잡을 생각이나 하지 않고 지난 정권의 약점을 공격을 하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비하고 한심한 이런 정치 윤석열 정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계 조작이 자꾸 다른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예년보다 더운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이 27.2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 24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후 수도권과 영서는 차츰 비가 그치겠지만 영동과 충청 이남으로는 모레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정도입니다. 다만 비가 길게 이어지는 영동과 충청 이남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모레까지 최대 100mm,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으로는 120에서 150mm 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도 많지만 곳에 따라 강하게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동해안에, 모레 새벽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배수구를 점검하는 등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